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통쾌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내와 이혼한 남자. 10년 후 그 아내가 재벌 회장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그제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이정호 씨, 올해 48세입니다. 정호 씨는 15년 전에 결혼했어요. 아내 이름은 박수진 씨였습니다. 수진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두 사람은 연애 3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직장을 자주 옮겼어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만뒀습니다. 이 회사 별로야.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1년에 두세 번씩 회사를 바꿨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를 너무 자주 옮기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 생활이 힘들어요. 하지만 정호 씨는 듣지 않았어요.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회사 다니는 게 쉬운 줄 알아? 결국 생계는 수진 씨가 책임졌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어요.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승진도 빠르게 했어요. 5년 만에 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당신이 나보다 직급이 높으니까 기분 나쁘네. 집에서도 나한테 잔소리하고. 수진 씨는 억울했습니다. 여보, 나는 우리 살림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당신도 좀 안정적으로 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정호 씨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뭐? 내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5년이 지났을 때 수진 씨가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정호 씨는 걱정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돈이 더 들 텐데. 수진 씨는 말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출산 휴가 끝나면 바로 복직할게요. 우리 잘 키울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예쁜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민지였어요. 하지만 정호 씨는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자니까 애 보는 건 당신이 해.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올게. 그런데 정호 씨는 돈을 벌어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또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수진 씨는 출산 휴가를 3개월만 쓰고 복직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아침 7시에 아이를 맡기고 저녁 8시에 데려왔습니다. 정호 씨는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일도 안 했습니다. 나는 원래 집안일 못해. 당신이 해. 수진 씨는 회사 일, 육아, 집안일을 혼자 다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잤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수진 씨는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어요. 어느 날 정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상담 좀 받을까요? 이러다간 우리 결혼 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정호 씨는 발끈했어요. 상담? 무슨 상담? 당신이 나한테 불만이 많은 거야? 그럼 이혼해. 수진 씨는 울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 하지만 정호 씨는 듣지 않았어요. 당신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지? 알아, 다 알아.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 나빠졌습니다. 정호 씨는 수진 씨와 말도 안 했어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호 씨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당신은 돈밖에 몰라.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수진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내가 왜 돈을 버는 줄 알아요? 우리 가족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고 민지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호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혼하자.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필요 없어.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자. 수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구나. 결국 이혼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내가 키울게요. 양육비는 받지 않을게요. 대신 민지 면접 교섭권은 보장해 주세요. 정호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민지는 당신이 키워.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볼게.
그렇게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2013년이었어요. 결혼 5년 만에 이혼이었습니다. 이혼 후 수진 씨는 딸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딸을 위해서요. 회사에서 승진도 계속했습니다.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이 됐어요. 그리고 임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IT 스타트업이었어요. 처음에는 직원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요. 수진 씨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3년 후 회사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0명이 됐어요. 투자도 받았습니다. 벤처 캐피털에서 100억 원을 투자했어요. 5년 후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었어요. 수진 씨는 대주주가 됐습니다. 보유 지분 가치만 3천억 원이었어요. 수진 씨는 재벌이 됐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딸을 잘 키웠습니다. 민지는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가 최고야. 수진 씨는 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혼하길 잘했어. 그 사람과 같이 살았으면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정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수진아, 나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수진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지 면접 교섭 날짜는 다음 주 일요일인데 그때 못 오신다는 건가요? 정호 씨는 당황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수진 씨는 거절하려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나 보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정호 씨가 장소를 정했어요.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약속 시간에 맞춰 갔어요. 정호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본 정호 씨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도 많이 빠지고 주름도 늘었습니다. 반면 수진 씨는 더 젊어 보였어요. 피부도 좋았고 옷도 고급스러웠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정호 씨는 수진 씨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야? 완전 달라졌네. 수진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10년이면 사람이 변하죠. 그래서 무슨 일로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정호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사실은 내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이 좀 필요해. 수진 씨는 예상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돈을 빌리러 오신 거예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은행 대출도 다 막혔고. 너는 지금 회사 잘 된다고 들었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수진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얼마가 필요한데요? 정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5천만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수진 씨는 웃었어요. 하지만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5천만 원요? 저한테는 점심값 정도인데요. 정호 씨는 기뻐했습니다. 정말? 그럼 빌려줄 수 있어?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안 빌려드려요. 정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왜? 너한테는 작은 돈이잖아. 우리한테는 부부였어. 민지 아빠잖아. 수진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호 씨, 10년 전에 기억나세요? 당신이 뭐라고 했죠? 나는 돈밖에 모른다고,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었어요. 정말 열심히 벌었죠. 당신 말대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정호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 씨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요? 10년 전에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가난하다고, 돈밖에 모른다고 버렸죠.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딸을 키우면서 회사 다니고 밤에는 창업 준비하고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요? 민지 면접 교섭도 제대로 안 왔잖아요. 양육비도 한 푼 안 줬고요. 딸 생일에도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정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정호 씨,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참. 민지는 제가 잘 키우고 있어요. 당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민지는 저를 닮아서 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수진 씨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정호 씨가 불렀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진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갔어요. 호텔 밖에 수진 씨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였어요. 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후련하다. 이제 정말 끝이네. 그날 밤 수진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오늘 아빠 만났어. 민지는 별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뭐래요? 수진 씨는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만난 거야.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아빠 없어도 괜찮아요. 엄마가 있으니까요. 엄마가 아빠 역할도 다 해주잖아요. 수진 씨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엄마도 민지가 있어서 행복해. 그 후 정호 씨는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겠죠. 수진 씨의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3년 후에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어요. 시가총액이 5조 원을 넘었습니다. 수진 씨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CEO가 됐어요. 경제 잡지 표지에도 나왔습니다. 자수성가한 여성 CEO 박수진의 성공 스토리. 인터뷰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수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저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혼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죠.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진 씨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가난하다고 돈밖에 모른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년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재벌이 됐어요. 정호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세요. 그 무시를 원동력으로 삼으세요. 수진 씨처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정호 씨처럼 누군가를 무시하고 버렸다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현재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수진 씨는 지금 딸과 행복하게 삽니다.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딸과의 시간입니다. 민지야, 엄마는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내가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민지는 이렇게 대답해요. 엄마, 저도 엄마 딸로 태어나서 행복해요. 엄마가 최고예요. 수진 씨는 이제 재혼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결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이어야 해요. 정호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재혼도 했다가 또 이혼했대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합니다. 가끔 수진 씨 기사를 보면서 후회한대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수진이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지금은 약해 보여도 언젠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수진 씨처럼 극복할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 여러분도 성공해 있을 거예요. 수진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버린 사람에게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강해졌거든요.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버림받은 걸 기회로 만드세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이런 통쾌한 반전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